안녕하세요.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꼭대기부터 변화가 시작됐다입니다. 계속 언급드린 대로 전세난이 매매 거래량을 크게 급등을 시켰습니다. 지금 10월 거래량이 다 등록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9월 거래량 뛰어넘었고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17,600건이 등록이 됐어요. 8월 거래량, 9월 거래량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제가 볼 때는 11월 달에는요, 아마 7월 거래량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갈 때 실수요자들이 매수로 전환하게 되면은 그럼 매매 가격이 그 사람들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라 지금같이 저금리 상황에선 집주인들이 호가를 빠르게 올리면서 주변 지역까지 호가 상승세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하고 인천 지역에서 호가 상승세가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엔 소폭 조정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저가 아파트 주택으로 가격 상승세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과 인천, 경기 모두 다 전세 가격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서 자, 금리가 인상되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최소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가장 반응이 빠른 강남 재건축 호가 잠실주공 5단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천만원 정도 오른 모습이 나타났던 잠실주공 5단지 이번 주에도 2천만원 올라간 모습으로 최저 호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실주공 5단지와 더불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음마아파트도 살펴볼게요. 자, 음마아파트 지난주에 19억 7천만원으로 오히려 1천만원 떨어지면서 잠실주공 5단지하고 다른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번 주에 봤더니 어이구야 3천만 원이 올랐네. 최저 호가가 20억대에 맞춰졌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하고 음마아파트 모두 다 본격적인 가격 상승세를 알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서 지금 완전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재건축 단지도 한번 보면서 이게 정말로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 흐름으로 전환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억 이상 고가 대단지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리센츠 지난주에 21억의 최저 호가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21억 매물이 소화가 안 된 걸로 보이면서 일단은 그 호가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도 20억 5천만 원에 있던 호가 이번 주에도 소화가 안 되면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건축은 좀 움직였는데 초고가 아파트까지는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아파트 단지들은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서 2년 이상 실거주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들은 거래가 급감돼 있고 그에 따라서 매도 물량도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직접 입주 가능한 매물 또는 세입자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매물만 가능한데 지금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그 매물이 더욱 줄어들었죠. 그래서 정상적인 매물이라 보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초고가 아파트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근의 아파트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근의 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난주에 21억 3천만 원의 최저 호가를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흐름상으로 한 22억으로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올라온 매물들이 다 22억이 넘어요. 자, 그래서 21억 6천짜리 최저 매물 거래된 거 이후에는 좀 22억대에 맞춰지는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잠실주공 5단지하고 음마아파트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재건축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럼 재건축이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 밑에 아파트 가격대도 같이 따라가면서 호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근 아파트 반포자이 아파트 볼게요. 아까 리센츠하고 트리지움과 다르게 거래가 굉장히 많죠. 자, 이 둘의 차이는 결국에는 누가 더 호재가 많느냐가 아니라 갭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인데 확실히 갭 투자자 유입이 많이 되는 아파트는 거래가 많습니다. 이 30억 가까이 하는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사요. 다 갭 투자로 산다는 부분이죠. 지난주와 똑같이 26억 5천만 원의 최저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파크리오도 한번 볼게요. 파크리오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20억대에 맞춰져 있다.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초고가 아파트의 움직임은 별다른 조짐 포착된 게 없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확실히 상승세로 반전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재건축 아파트가 조정은 솔직히 많이 됐어요. 특히 반포주공 아까 3주구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점 대비 4억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조정이 많이 됐었는데 왜 그 아파트들이 가격 조정이 됐냐? 세제 개편안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가 돼요. 예전에는 2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보유만 했어도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고가 아파트에서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8% 받는 거하고 그렇게 받지 못하는 거하고 세부담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주를 오래 하지 않으면은 보유기간 연 4%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참에 매도를 해버리자. 그래서 그 매도 물량이 올해 좀 나왔다. 그것이 10월 말하고 11월 초였다는 부분이죠. 또한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양도시 추가세율이 내년부터 인상되기 때문에 법인이 보유한 재건축 아파트도 시장에 많이 나왔다 보고요. 뭐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서 최종 1주택,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여러 채 주택을 처분했을 때 남아있는 한 개 주택에 대해서 2년의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최종 1주택 개념이 내년부터 도입되니까 올해 다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은 올해 처분하기 위해서 좀 급매로 내놨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11월 초 전후로 해서 급매가 속출했고 그것이 소화가 되면서 반등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 재건축 아파트 반등세를 그냥 얘네들만의 이야기라고 보기 힘든 게 전체 대표적인 수도권 아파트 상승 신호를 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저희가 좀 주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높은 호가 상승세가 나타났던 15기 아파트 어떻게 됐을까요? 방이동 코롱 아파트 지난주에 5천만 원 오른 14억대의 최저가가 기록됐는데 이번 주에는 일단 변동사항은 없었어요. 여기가 작년 뭐 말까지만 해도 이제 9억대, 8억대 금액인데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거죠. 지금 보면 9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에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니까 그 이상 가격대에도 일단 호가를 올리고 보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움직임이 위례 24단지에서도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일단 좀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최상단에서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불안한 움직임 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세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잠실종 5단지가 전주 대비 2천만 원 상승, 대치음 아파트가 3천만 원 올랐고요. 반포종 1단지 같은 경우는 무려 호가가 7천만 원 정도 올라간 모습, 재건축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센트 트리지움 아파트 이번 주에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거래 가능 지역에 있는 반포자이 트리지움 모두 다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가 확대되면 이들 아파트도 호가가 올라갈 조짐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15억 미만 고가 아파트 방이동 코롱 아파트는 지난주에 호가 상승세가 이번 주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 위례 23단지도 동일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는 9억 미만 아파트 상승세가 이들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를 이끌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분위기에서 보면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로 인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상승세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한국감정원 통계도 살짝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일단 크게 변동사항은 없어요. 근데 이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통계상은 별 의미가 없다고 안심해야 될 게 아니라 한국감정원 통계 특성상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상승 흐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요 단지 시세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하고 인천 모두 다 가격 상승세가 여기에 여전히 높게 돼 있고요. 제가 볼 때 인천 지역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 전세 가격이 크게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지역 전체에 대한 불안, 이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이것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것 같은데 한국은행에서도 이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초저금리를 너무 과도하게 오래 지속될 거다 이렇게 믿는 부분은 또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자, 서울 자치구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강남 4구가 포함된 동남권이요. 상승세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너스까지 갔었던 강남 지역의 상승세가 크게 높여지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래량이 지난달보다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통계에도 잡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요. 거래량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왜냐? 초저금리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 한 건만으로 그 단지 아니 그 동네 전체가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동대문 지역이 상승세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강북구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것이 호가사 이제 매매가 변동률에도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경기도 주요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주요 지역 보면은요, 전반적인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 굉장히 무섭네요. 그리고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포함된 김포 지역은 상승률이 반 이하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워낙 많은 세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은 좀 조정되는 분위기가 가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김포 지역에서 가격 폭락이 일어나기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보합 수준을 유지했던 과천 지역이 강남 지역의 좀 상승 분위기에 같이 올라가는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에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던 용인 지역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거 없이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기도 외곽 지역도 보겠습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도 그렇게 주춤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김포 지역 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한 번에 지정된다고 주택 가격이 바로 폭락하지 않더라. 자, 이런 중저가 아파트까지 가격이 떨어지려면 서울 지역부터 크게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 서울 지역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거래 급감, 길면은 1년까지 거래 급감이 있고 나서 이들 지역까지 떨어지는데, 지금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 그런 오랜 장기간의 거래 급감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규제를 완벽하게 적용하면 가능한데, 지금 정부가 그럴 의지하고 그럴 지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자, 2021년 시작이 불안해 보입니다. 12월부터 좀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지금 재건축 아파트부터 뚜렷한 호가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동시에 호가 상승세가 나타나면 그 이후부터는 폭등세로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폭등세로 바뀌고 나면 초고가 아파트나 고가 아파트 모두 다 영향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몇 년째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저가 아파트도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2021년 주택시장이 다시 한번 불안해지지 않을까. 자, 지금 같은 초저금리가 장기화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묻지마 투자가 다시 한번 광풍이 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위험성은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가계부채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